네, 저는 배달을 하다 보면 학교 앞을 좀 많이 갑니다. 학교 경희대 앞도 가고 외대 앞도 가고 고대부터 해서 학교 앞을 많이 가죠. 그러면 예전하고 제가 학교 다닐 때하고 좀 다른 것이 자기들의 사랑의 감정의 표현이라고 해야 되죠. 사랑 표현을 당연한 건데 저희 때와는 좀 다르게 적극적이어야 되나? 애정의 키스를 신호등 기다리면서 이렇게 하고 합니다. 정말 이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냐면 어떻게 보면 혀가 보일 정도로 사랑 표현을 하는데 그들은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런 표현들이.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이상하게 봤던 거죠. 시대적으로 우리 학교 다닐 시대에는. 그런데 지금은 아니니까 하여튼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의 표현을 한다는 그 방법이 좀 달라졌다라는 걸 느끼고 삽니다. 이 일을 하면서. 근데 만약에 내 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제가 본다면 과연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하여튼 말로서는 계속 개방적이어야 된다. 다를 수도 있다. 우리랑 틀린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저도 막상 딸이 그러는 걸 본다 그러면 왠지 좀 놀랄 것 같아요. 꼰대죠, 한마디로. 말은 그렇게 하는데 꼰대처럼 생각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요즘 콜이 너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저의 생각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다 쉬고 계세요. 배달 오토바이들이 거리에서 배달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인도에 쉬고 계시고 그늘에 계시고 편의점에 앉아 계시고 이런 분들이 많으시고 저 또한 지금 콜이 없어요. 플러스가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요즘 들어서 콜이 참 없긴 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도 콜이 몇 개 들어왔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콜을 안 받으니까 콜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 콜을 타고 있어요. 이렇게 콜이 없는 시기가 이번에 들어서 하루 이틀 된 이야기도 아닌데 그래도 걱정이 되긴 합니다. 콜이 많이 빠져서 주문량이 많아야 되는데 주문량이 많을 특별한 이유가 없죠. 그래서 좀 걱정이긴 한데 어쨌든 걱정해 봐야 제가 걱정을 한들 그 걱정이 해결된다 그러면 걱정할 게 없겠죠. 그래서 그냥 다른 이야기를 또 할까 합니다. 저는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저도 그렇게 살고 있지만 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돈 문제로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 아이들이 이제 또 학교 들어가게 되면 교육관념 때문에 또 많은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게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일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계시면 또 부모님 이야기도 하면서 저는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자꾸 많이 하는 이야기가 가족 얘기보다는 돈 얘기가 더 많고 또 아이들 얘기가 더 많은데 다른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결국에 경제적인 자본주의 사회에 돈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게 다 돈 문제로 원인이 그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게 머니 파워고 돈을 중요시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는 어젯밤에도 아이 때문에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그래서 일찍 들어갔어요. 집에서 좀 일찍 들어와 달라고 해서 평소보다 일찍 들어가고 이제 아이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학교 담임 선생님과의 이야기였어요. 원래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데 그 상담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을 하는데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화 상담으로 했는데 학교 내에 저희 교우 관계가 좀 엉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의 사회생활을 하는 곳인데 거기서 큰 문제는 아니지만 아이들끼리 이제 문제가 있었고 그걸 바라보는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교육관념에 대한 차이 때문에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 때 아이들과의 성향이 안 맞는데 서로 놀게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떨게 놓겠다, 못 놀겠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 부모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또 내 딸이고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그게 좋을 수가 없어요. 내 자식을 어쨌든 배척하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좋을 수가 없는데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전달해 듣고 그리고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야기 속에 짝을 만들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어차피 친구는 남이다.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토라지면 단짝이 더 어려워지고 하니까 너희들은 친구들을 단짝 만들지 말고 지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께서 순간 아니 무슨 교육관념을 이렇게 갖고 있지? 친구를 만들지 말라는 건가? 라는 이런 느낌의 뉘앙스를 들었게 생긴 거죠. 좀 그렇다. 요즘에 아무리 선생님이 힘들어도 그렇게 말할 수 있나 싶은 생각으로 저도 단짝이 있었습니다. 성원이라는 친구 이야기도 예전에 드렸었고 그 단짝이 그렇게 나쁘지만
불편하는 않죠. 학교 다니면서. 물론 그 단짝이랑 헤어지게 되면 마음상 멀어지는 게 아니라 얘하고 완전히 절교 이런 느낌의 이제 사이가 안 좋아지면 학교 다니기가 더 꺼려지기는 맞습니다. 그냥 친했던 친구랑 더 낯설어요. 회사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잘 지내다가 친한 사람이랑 틀어지게 되면 회사에서의 그 상황이 되게 어색하고 그렇습니다. 불편하고 더 불편하죠. 차라리 두루 다 같이 잘 지냈을 때는 뭐 누구 하나 토라져 있어도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는데 나하고 유난히 마음이 맞았고 친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돼버리면 마음이 계속 불편하단 말이에요. 신경 쓰이고 좀 많이 불편해하고 기분이 썩 그렇게 좋지는 않죠. 그런 상황을 잘 알긴 알겠는데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선생님께 직접 가서 내일이라도 당장 선생님의 그 말씀의 의도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선생님의 진짜 교육관념이 그거냐, 친구는 정말 그냥 남일 뿐이냐,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선생님 입장에서 요즘에, 예전에는 저희는 선생님께서 그런 말을 하진 않으셨어요. 야, 친구가 뭐가 중요하니, 이런 말씀을 해본 적이 없어요. 선생님께서 우리를 후다닥 때리시고 그러긴 했었는데 그래도 친구를 사귀지 마라, 어차피 쟤네들은 남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으세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교권의 힘이 그렇게 없잖아요. 부모님들, 저도 부모지만 우리 아이에게 좀 피해가 가는 일이 있거나 하면 선생님에게 달려가서 따지듯이 이야기하고, 뭐 어떤 분은 변호사까지 대동을 해가지고 오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꼰대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학교 다닐 때였으면 다 선생님들이 재판받으러 다니고 그러셔야 될 거예요. 물론 이게 옛날 얘기지만, 꼰대적인 얘기지만 하여튼 그런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부모님들과의 사이에서 힘들면 아이들과의 트러블이 없는데도 부모 입장에서 만약에 트러블이 생길 것 같으면 사전에 차단시키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위대하면서도 힘들겠다, 어려운 일이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어젯밤에 혼자 생각을 했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친구를 사귀지 말아라 이런 거는 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차라리 공부를 못하더라도 그냥 친구들을 두루두루 잘 사귀고 여럿이서 만나고 많은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께 달려가는 것보다는 선생님이 솔루션을 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믿어보고 기다렸다가 아니다, 선생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아이의 문제점으로 생각하신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다시 일을 나왔는데, 마음은 좀 솔직히 무겁습니다. 자식에 대한 문제로 이야기를 듣게 되면 무겁죠.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어떠한 문제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아이고 그 아이에 대한 좋은 얘기가 아닌 문제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좋을 수가 없죠.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되게 진부하고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사랑이라는 것은 항상 품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가슴속에. 사람은 뭐 누구나 태어나는 순간 시한부 인생이고 결국에 죽어갈 인생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죽으려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사랑인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아이 엄마와 연애도 하면서 때를 생각해 보면,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처음에 그 사람에게 사랑이라는 걸 느꼈을 때, 내가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 느꼈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을 알아가려고 하죠. 무엇을 좋아하는지, 왜 싫어하는지를 계속 알아간다고요.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좋으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걸 하지 않아야 그 사람이 내 곁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자기에게 그렇게 해주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를 서로 알아가면서 사랑이 싹 트여지고 해서 지금의 결혼을 하게 되고 하는데, 그러면서 아이들이 태어났고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또 새로운 사랑이 시작을 됐고, 이타적인 마음이 이기적이라고, 내 아이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고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기적인 입장에서 밖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도 우리 아이는 그런 아이가 절대 아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이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뭐 솔루션이 나왔기 때문에 그 솔루션을 한번 해보고 안 된다 하면 그때는 나는 이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아이 입장에서 저는
대변을 해야 되고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일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돈이 그리고 지금 일하는 게 수단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건 우리 사랑하는 사람, 아내나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죠. 일을 하고 돈을 벌고 해서 그걸 가지고 해주는 게 제가 원하는 목적인 거죠. 수단으로서 돈을 벌고 다른 걸 하고 하는 건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내가 들었다면 이제는 그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를 이제 보여야죠. 그걸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뭐 역사를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시험을 봐야 했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뭐 역사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었죠. 국사 공부를. 그러나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너무 선생님이 국사 선생님이 너무 때렸어. 그래가지고 너무 싫어해서 아예 국사 공부를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거하고 별개로 어쨌든 크게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은 아닌데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어요. 현재는 어쨌든 과거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지금이 이렇게 된 이유를 보려면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어느 시점부터 이렇게 됐구나를 따져봐야 되는데, 어쨌든 뭐 제가 역사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뭐 민주화 운동만 봐도 민주화 운동이 한참이었던 1980년대에는 그렇게 민주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민주주의가 사회적으로 이슈되면서 그렇게 대두되고 중요시 됐던 거죠. 그리고 또 뭐 춤을 중요시했다거나 효를 중요시했던 시대로 가보면 그때 당시에는 충신이 없었고 맨 간신만 있었던 그런 시대고, 효가 강조됐던 시대로 가보면 효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게 그런 상황이어서 효가 강조되었던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요번에 우리 아이 공개 수업을 갔습니다. 공개 수업 테마가 나의 감정을 찾아줘, 이런 주제였어요. 아이들의 감정 표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감정 표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의 주제였어요. 그래서 색깔로 얘기를 하면서 파란색은 슬픔이고 검은색은 어둠을 비유하면서 이제 무서움이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행복하면 옐로우, 이렇게 그 주제를 가지고 공개 수업을 했는데, 제가 돌아오는 길에 좀 뭔가 아이하고의 수업을 하고 진행을 하고 왔는데 기분이 그래서 뭔가 뭘 박아놓고 온 그런 느낌인 거죠, 가슴에. 왜 그러냐면 아이들의 공개 수업 주제가 일단 자기의 감정을 찾아줘이고, 그리고 나의 감정 표현은 이렇게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주제가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 그 안 되고 있는 게 자기의 감정들을 표현하고, 감정을 표현한다는 게 누군가는 그 감정을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시고, 그리고 또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서로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주면서 소통하는 그런 문제인데, 소통의 문제들이 저 차 소리가 너무 커서 나중에 다시 해야겠네요. 차는 멋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어쨌든 어린 아이들 학교에서도 이런 상황의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학교뿐만이 아니라 뭐 직장이면 직장, 사회에 걸쳐서 소통과 감정 표현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체감적으로 심각하게 다가오는 건 없지만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감정 표현을 안 하고 산다는 게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권위주의적인 사회일수록 그 사회는 정말 조용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도 가부장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의견이 거의 뭐 구할 먹을 정도도 있었는데, 어쨌든 아버지의 의견이 제일 중요했고 하고 싶어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거죠. 해봐야 안 통하니까 내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의 말대로 따라가고, 가정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국가에선 더 그랬죠. 국가적인 부분에서는 국민들이 뭘 해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암울했던 시대가 이어져 갔었고, 결국에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루긴 했는데 뭐 계속 잘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은 할 수도 있지만, 며칠 전에도 교육감 선거가 있었는데 아마 선거에 투표하신 분들이 많지 않으실걸요. 제가 알기로는 찍어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표를 얻는 사람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을 거예요. 저는 했습니다. 하는 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고는 왔는데, 그렇게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가 집에서부터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민주주의적이지 않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의 세대가 접고 투표를 해야 되는 나이들이 줄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점점 늘어나겠죠, 다시. 근데 지금까지의 세대들을 봤을 때는 그렇게 민주주의적으로 가정에서 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 정치에 무관심한 이런 상황들이 꽤 많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가정이 민주주의적인 집들을 보면 집이 매우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뭐 싸우고 들고 받고 치고 싸워서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의견을 나눌 때 자기들의 의견이나 주장들을 서슴없이 말을 할 수 있고, 그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면 다수결이든 어쨌든 그걸 따를 수 있고 접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자기들의 의견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끌벅적하지요. 민주주의에 살면서도 가부장적이거나 그런 상황에서 놓인 그런 곳에 살면 집들이 조용해요. 아버지는 맨날 트로트만 좋아하시는 거예요. 트로트를 좋아하는데, 아들놈은 트로트보다는 베토벤 교향곡이라든가 이런 음악을 듣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뭐 물론 지금이야 자기 핸드폰 앱에서 다 들을 수 있지만, 예전처럼 오디오 전축에다가 테이프를 넣고 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아버지는 맨날 트로트만 듣고 집에 와서는 내가 베토벤이니 쇼팽이니 뭐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아버지가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 놓고 아버지한테 저는 이 트로트보다는 쇼팽이고 베토벤의 이런 교향곡을 듣고 싶습니다,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하니까 우리 아들도 트로트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엄마는 또 발라드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머니도 그 얘기를 못 하시고,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우리 집은 다 트로트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살면서도 진짜 우리 가족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잘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각자 사는 거지 뭐. 예를 들어 좀 극단적인 얘기지만, 엄마가 이제 병에 걸려서 죽게 됐어요. 그러면서 부인이 죽기 전에, 부인은 이제 발라드를 좋아하는데 남편이 맨날 트로트만 들으니까, 이제 부인이 죽기 전에 여보 나 음악 좀 듣고 싶어요 하고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이제 말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는 그래 알겠어, 내가 당신이 그렇게 트로트를 좋아하니 트로트를 틀어드리겠어 하면서 트로트를 들으면서 이제 그 부인이 죽어가는 거예요. 죽는 거야.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걸 듣지도 못하고 여태까지 말 못했으니까 그런 불행한 상황이 오는 거예요. 이 또 부인 얘기가 오니까 이것도 넌센스 하나 날아가겠습니다. 넌센스 하나 던지는데, 자, 이거 예전 조선시대에 가서 양반집에서 대감 마님이 이제 죽은 거죠. 그래서 그 상을 치르는데, 그 대감이 그 죽은 자기 부인 관 앞에서 외치는 그 곡식 이름이 있어요. 그 곡식 이름이 뭘까요? 이건 연기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요. 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기를 하려니까. 임자, 흑임자입니다. 임자. 흑임자를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흑임자입니다. 흑임자. 안 웃기더라도 한번 웃으세요.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한번 웃으시고 일단 또 하던 얘기를 마저 해 가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또 생각나는 게 있으면 이렇게 넌센스도 좀 던져가면서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게 흑임자까지 나왔는데, 이게 어디까지 했나? 서로를 모르게 되면 가족이라고 해도 나중에 정말 그 사람에게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죽는 그날까지 트로트를 들으면서 트로트를 틀어준 남편은 임자 미안하고 이러면서 후회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온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다 가족끼리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버이날도 되면 부모님 어머니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랑할 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알아간다라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내가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행복하고 좋으니까 그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는지 알아야 그 사람이랑 있을 때 그 사람이 행복하고 좋아야 나랑 계속 옆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을 알아가는 것이죠. 보면서 나도 그 사람을 알아가고 그 사람도 나를 알아가면서
그리고 서로에게 사랑을 주고받는 이런 사이가 되면 서로 사랑을 하게 돼서 뭐 결혼이라는 걸 하고 이제 아이들을 또 낳고 하면서 또 더 큰 사랑이 되고 이렇게 지내는데, 그렇게 사랑이라는 걸 하게 되면 관심이 있고 알아가기 때문에 진짜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게 돼요. 근데 지금 실상 이렇게 보면 우리 아버지가 지금 진짜 어떤 색을 좋아하고 계신지, 그리고 아버지는 정말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진짜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과연? 가족이라고 해서 그냥 한 집에 살면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옹기종기 모여 사는 것이지 사랑해서 사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서로 이야기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알아가려고 해야 되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뇌는 정말 똑똑하고 영리하고 대단한 영역의 기능을 갖고 있는 구조죠. 이 뇌가 가지고 있는 영역을 모두 발휘한다고 하면 어떤 컴퓨터보다도 똑똑하고 영리한 생체 구조물이죠. 뇌는 일부러 웃었을 때의 그런 반응을 인지 못하는 그러한 단점도 있지만, 그건 어쨌든 우리에게는 좋은 거니까 그럴 수 있고, 이거는 생존에 대한 문제였을 텐데,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에너지, 과다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항상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하나 안 하나 이렇게 할 때 생각을 하는 건데, 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에너지 소모량이 엄청 큰 일이라고 해요. 뇌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를 원치 않는 거예요. 내 에너지가 너무 많이 방출되기 때문에 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를 하게 안 한다는 거죠. 습관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 나오면서 세수를 하고 오토바이 시동을 걸고 하면서 나왔을 텐데, 그런 것들이 하나같이 내가 세수를 해야 돼,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쭉 이어지듯이 그냥 한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오토바이에 시동이 안 걸리면 그때서야 생각을 해요. 왜 오토바이가 시동이 안 걸리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내가 하던 일을 안 하고 이제 갑자기 다른 일을 하게 되면 그렇게 피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일을 할 때 지금이야 이제 오토바이 타고 나와서 하고 하는 것들이 몸에 익숙해져 있고 하니까 이렇게 말로도 떠들고 콜도 받고 또 픽업도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게 그냥 다 처음에는 엄청 피곤했던 거예요. 일일이 다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 뇌에서 엄청난 거죠. 에너지 발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엄청 힘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점점 이 손에 익고 익숙해지니까 그냥 습관처럼 항상 물 흘러가듯이 이렇게 쭉 가는 것이죠. 평상시 했던 것처럼 쭉 아무런 생각 없이 픽업 콜 오면 받고 가서 픽업해가지고 배달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좀 더 그렇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도 떠들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저도 들어가게 되면 뭔 생각을 하는 게 아니죠. 그냥 그대로 또 씻고 자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또 그냥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좀 생각을 하는 것이지, 대부분 다 그냥 이 일에 익숙해진 일을 하면서 보내버려요. 시간 자체를, 나의 삶의 자체를. 일일이 다 생각하면서 산다고 해보세요. 근데 그것도 정말 피곤한 일이죠.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오토바이를 타고 저 앞에까지 가는데 제가 스크로틀을 당겨야 된다, 얼마큼 당겨야 된다, 뭐 앞에 뭐가 있었는지 없는지 확인을 했다 안 했다, 위험하지 않다 하다 이러면서 생각을 하면서 일일이 간다 그러면 얼마나 신체적으로 피곤하겠냐 이거죠. 그래도 생각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생각은 좀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히 사랑을 한다는 게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지금 가족에 대한 사랑, 뭐 아이들에 대한 사랑, 이런 모든 것들이 진심으로 사랑을 대한다 그러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 아이에게, 그 아이 엄마에게 뭘 해줘야 될지, 어떻게 해줘야 될지 늘 뭔가를 생각해야 되고, 왜 이게 싫어하는지 이런다 그러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다 그 하루 24시간 365일 이렇게 1년 365일 하는 게 아니라, 뭘 했을 때마다 이 사람이 왜 이러나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일하고 들어가서 이상한 행동을 해도 아빠구나, 남편이구나, 식별만 하고 그냥 저한테 아무런 관심을 누구도 안 갖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나의 존재감은 뭐지? 하면서 살고 싶은 생각이 아마 없을걸요. 그래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술을 먹고 들어왔는지, 아니면 우리 아이 엄마가 왜 이렇게 우울해하는지, 이런 것들이 사랑이 없이는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게 되게 진보하고 뻔한 그런 이야기 같지만, 살면서 정말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돈보다도 사랑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